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옆에는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우지영 박사님 계신데요. 박사님? 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또 함께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오늘로서 빅벙커가 176회째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빅벙커를 시작한 지도 4년이 훌쩍 넘어서 5년에 가까워지는 세월인데요. 이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화한 스튜디오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빅벙커. 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날카롭고 꼼꼼하게 추적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특별 예산 감시원을 모셨습니다. 자, 뉴스민의 천연길만 있는 게 아니다. 천연길이 좀 시끄럽고 나서서 그런 거지 실세는 이분이다. 뉴스민을 책임지는 이상원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도 바꾼 김에 사람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찬성입니다. 네.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또 새로운 특별 예산 감시위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추승진 정책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예산 감시위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빅벙커가 오늘 추적할 오늘의 예산은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과연 얼마일까요?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9,140만 원입니다. 세 분의 예산 감시위원과 함께 추적할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공손하게 시민을 맞이하여 선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박티샤 이걸! 나와! 잘 그래! 아니 왜 때리는데 왜? 인간 맞을 듯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포항시청 공무원 2명에게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다짜고짜 과장님을 공격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려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 봉화의 한 면사무소에서 70대 민원인이 뜻대로 일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엽총을 난사한 겁니다. 총에 맞은 공무원 2명이 숨졌고 욕하는 거나 그러니까 전화 협박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일상 다반사입니다. 하루에 한두 건은 최소 한두 건은 있어요. 욕설 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는 그냥 일상이고요. 저희는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공무원 노동자한테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안전 보호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그 큰 크레인이 갸우뚱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우리가 월급 주는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공무원들이 신분을 찾아가지고 집 앞에서 서성거린다든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반복되게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하는 사례들은 정말 거의 심리적 살인을 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봐요.
그날 이제 6월 11일이었고요. 뭐 돈을 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협박성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또 자기 분에 못 이겼는지 갑자기 이제 처음에 그 들어올 때 어떤 뭘 들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그거를 안내 데스크에 놓고 일단 놓고 그 당직실 앞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거기 안내 데스크 가서 자기가 갖고 온 거를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식칼이었대요. 저희 그 당직실에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 안으로 막 칼을 넣으면서 막 협박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되니까 또 이쪽 돌아서 이제 당직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직원들이 문 잠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간 조금 그런 이제 그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이 와서 그분을 검거하고 연행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작년에 그 일을 겪고 올해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사실은 아주 약한 정도의 우울증 약을 좀 처방받아서 조금 먹었었거든요. 그분께서 주장하시기로는 자기가 받는 이제 기초수급의 혜택이 너무 적다. 근데 사실은 관공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초수급비의 최대치를 받고 계셨어요. 그 주무관님도 말씀을 하셨겠죠.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불만족스러우셨는지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너네들 그대로 있어라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기름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다 같이 뭐 죽자.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막 부으시고 이제 불을 이제 붙일랑 말랑 이렇게 하셔서 저희를 위협하시고 고함도 지르시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정도는 이제 다 같이 좀 충격을 받았었죠.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무기력감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다 칭찬도 많이 받았고 격려도 많이 받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서글펐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때 일할 때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화기를 뿌리고 엉망진창이 된 현장을 수습하고 또 저희가 청소도 다 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또 저희는 또 민원 사무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악성민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무릎 꿇리고 가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볼펜으로 눈을 파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악성민원을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30%는 성희롱을 10%는 폭행을 경험했습니다. 악성민원! 악성민원! 결국 오늘의 예산 9,140만 원은 2023년 대구시와 8개 구군, 부산시의 16개 구군의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치료비와 법률 지원비 예산의 합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부산 지역 지자체가 총 27곳의 총합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주주 화면을 보니까 그죠?
설마 저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악성민원의 피해나 뭐 난동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요즘 미디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로 악성민원 검색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그 악성민원 자체의 과격성, 그 양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래했다는 게 문제죠. 일하는 공무원이 이게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공포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폭언, 그러니까 반말이라든지 뭐 막말, 그러니까 간단한 뭐 욕설, 이런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뭐 한 두세 건씩은 겪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간단한 욕설이라는 말이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그 정도로는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악성민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뭔지부터 짚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은 범죄라고 뭐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악의를 가진 민원인의 행태가 도를 넘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악성 민원은 총 51,833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는 2018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3년 사이에 50%나 늘어났다는 건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증가 추세가 굉장히 또 가팔라요, 그죠?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구리시에서 수습 기간이 끝난 지 사흘밖에 안 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49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1년에 26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어떤 악성 민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확증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순위의 주된 원인이 악성 민원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어서 주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성 민원의 사례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편의상 악성 민원을 크게 4가지 특이 민원, 악성 민원으로 분류해봤습니다. 2021년 경우만 보더라도 욕설이나 고성 등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80.6% 정도 차지하고요. 상위 부서에 감사를 요구하겠다,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15.3% 정도 되고 또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희롱하는 경우가 2%, 그 외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반복적인 전화를 이게 코로나 때 또 많이 발생했고 비대면 이제 민원이 많으니까 업무 방해하는 경우가 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미하도 얘기하는 폭언이나 뭐 욕설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일상화됐고 문제는 이제 그런 악성 민원이 사실 과격해지는 양상에 이건 좀 도끼 하여튼 뭐 염상 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총도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에 어떤 사례 보면 그러니까 민원인이 잠시 얘기 좀 하려니까 주차장으로 나와라 얘기했는데 거기서 뺨 때리고 무릎 꿇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볼펜으로 눈을 파겠다라고 있는 협박까지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폭행당한 상황도 있어요. 조폭인가요? 그냥 대단하네. 이건 올해 발생했는데 선글라스를 잃어버리셨대요. 와서 찾아내라고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죠. 네, 문제는 이분이 경찰 통해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신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거기서 협박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보복하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이 안 찾아줘서 왜 내가 잡혀가야 돼. 구속된 상태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코지, 보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악성민원. 욕설을 하거나 뭐 난동을 부려도 웬만큼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가더라도 훈방 조치를 해요. 문제는 이 훈방 조치가 되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또 무차별 폭행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직 이제 공무원분들이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주민들 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한테 케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면담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 공무원분들이. 면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핸드폰 보여준다고 하는데 자기 벗은 몸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집 안에 누드 사진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서 상담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렇게 부장님이 여러 가지 사례들,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게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경북 같은 경우에서도 네. 2021년에 10월에 경주에서는 건축사가 이게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손도끼 말씀하셨던 손도끼를 들고 와서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포항에서 같은 시점에 포항에서는 네. 택시 영업용 차량 중개업을 하던 분이 이게 네. 이제 포항시가 감차 정책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가서 염산을 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상점에 뭐 불법 간판이나 뭐 광고물 관련 민원을 1년 사이에 7,400건 넣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인들이 항의를 해서 사는 곳을 옮기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이 7,400여 건을 1년간에 네. 이렇게 그렇죠. 정말 다양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네요. 예.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겪는 눈앞에서 겪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해마다 또 악성 민원은 더 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기자님?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 것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수가 2018년 대비 2022년에 44.3% 증가했거든요. 또 긴급지원 대상자도 2018년 대비 2022년에 2배가량, 그러니까 100.4%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2021년에 기초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017년에 대비해서 17.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거 업무량은 폭증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는 그다지 늘지 않은 형태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일은 많아지고 그만큼 이 민원을 처리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의 불만은 쌓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불만이 쌓였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요인들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실태를 2021년도에 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2년 근무 중 폭력 경험과 관련해 응답자의 86.5%가 언어 폭력을 경험하고 뭐 반말 폭언, 뭐 부지기수죠. 31.8%가 성희롱. 그리고 신체적 폭력의 경우도 14.9%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직무 소진을 경험했다고 해요. 직무 소진이 뭐냐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지치고 고갈되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소진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업무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70% 이상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까 잠깐 짚어주셨지만 모든 공무원 사회의 모든 전 인원이 이런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닐 테고 업무의 형태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죠. 느낌으로는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현실을 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면 공무원들이 건강 상태가 이게 굉장히 괜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건강 상태 괜찮을까요? 빅벙커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 그 산업팀장을 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뭐라 해야 되나 자괴감 이렇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대로 일을 추진한 것뿐인데 욕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욕을 했었거든요. 그걸 했었을 때 저희가 그걸 듣고 뭐 저지를 탁 한 게 아니라 아, 또 욕하는구나. 그냥 너무 거기에 저희가 젖어 있다 해야 되나요? 욕 듣는 게 당연한 일상같이 돼버려서 이런 말 좀 드리기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좀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막 하시거든요. 이제 말없이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는 모습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용히 다 참죠. 이제 악성 민원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겪을 때마다 업무야 업무라고 치고 영원히 말살당하는 기분이다.
진짜 저런 식으로 한번 이래 문제가 발생되면은 출근하기도 싫고,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내일 또 출근하면은 그분이 또 찾아와서 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뭐 죽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래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솔직히 뭐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실제 민원의 문제 그리고 요즘 감정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인데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흔한 경우이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두려운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 되겠냐, 실제로 아침에 출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이 환청이나 뭐 이런 이제 환각 상태 이런 경우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잘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라든가 자신의 부인이라든가 아이들한테 되려 이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자주 표현하는 이제 말 중 하나가 기계가 되어야 된다. 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모습, 마치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이어야만 이 생활, 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공무원들이 실제로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코로나19 이후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직종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입니다. 네. 또한 2021년 기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119만 7,584명 중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비율이 4.3%나 달합니다. 네. 그만큼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거죠.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봐도 그런데요. 부산시 공무원 노동 시간과 노동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36.8%가 우울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21.3%는 병원 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 상태가 좀 심각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참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몸으로 나타나고 그 생활에서도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정 노동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감정 노동 근로자의 근로 실태를 좀 살펴봤어요. 노동 실태를. 직무 스트레스 1점 상승 시 두통이나 눈의 피로가 20.5%가 상승하고 소화기 질환은 20.3%, 허리 통증은 12.5%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한테 무리를 주는 거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2030 청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응답자의 25%가 악성 민원 때문에 자살할 생각을 했다. 그만둘 생각도 아니고 자살할 생각을 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악성 민원이 이게 공무원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뭐 피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이번에. 글쎄요, 공무원의 어떤 신분적 한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 하면 친절해야 하고 뭐 공무원인데 그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민원인 중에서는 내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내 세금으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인식이 더 나가서 이 공무원들을 하인 부리듯이 해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친절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까지도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드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악성민원 상황에서도 친절, 봉사, 헌신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네네. 문제는 이게 왜 강요당하게 되냐를 살펴보니 실제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처벌이 크지 않으니까 재악성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 해꼬지, 보복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대응을 못한다는 그렇죠. 어떤 반응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친절, 봉사, 헌신으로 포장이 된 채 참아야 되는
친절하면 사람을 상당히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그러니까 요즘에 공무원들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랑 나란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문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내부에서도 악성 민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되게 짙더라고요. 그 승진 인사고과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이제 하려면 인사고과 잘 받아야 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 평가가 나빠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또 아는 민원인들은 그걸 악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얘네들은 승진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응 못할 거야 하면서 마구잡이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고스란히 공무원 개인이 이 문제를 떠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얘기해 주신 상황, 지금 파악되고 있는 이 구조로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악성 민원의 문제가 공직사회라는 조직 안에서는 확대하면 안 되는 문제를 이제 강박관념화돼 있어요. 내가 악성 민원의 피해를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빠지는 상황에라도 동료나 상급자 이런 사람에도 악성 민원은 계속 대물림되는 그 악성 민원이 확대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공직사회에서는 내가 부정적인 존재로 인지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입장에서 거기에 그렇죠. 문제에 껴들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렇죠, 껴들었다가 그 악성 민원이 또 나한테 오고 하면 문제가 막 번지니까. 이 문제 악성 민원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쟤는 뭐 능력이 없는 애. 그러고 쟤로 인해서 문제가 확대되는 애.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공직사회 안에서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 이런 데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 감사라는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랬냐? 그 조사하는 과정 또한 개인에게서 이제 머무르지 않아요. 그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요지 상태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이 또 개인에게 알게 모르게 이제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인사고과, 승진 이런 거에 전반 인간관계까지 다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사실 그 개인은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걸 참고 감내하려고 하는. 또 한편에서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로 보이기도 하는 게 이게 어느 면에서 누군가가 보기엔 효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데 실제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거는 고통인 거잖아요. 이 예 하나가 지금 저 보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이 말이 느리다고 말이 느리는 게 불만이어서 민원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감사 내려와가지고 왜 말이 느리냐고 해서 그 센터 전체가 뭐 말하는 속도를 뭐 체크를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쭉 살아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삶 자체가 이 법이나 제도로서 이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민원이 그게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 분류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까딱 이것도 가다 보면은 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은 모든 현장에 고통받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 때 욕설이나 협박 등의 이제 민원인들의 폭언이 이어지면 먼저 공무원은 진정 요청 후 녹음 고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상대편이 욕하고 협박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그래도 폭언을 계속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칼이나 도끼 등의 위험물을 가져와서 겁을 주는 경우도 지금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형법 제284조의 협박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더 힘들릴 것 같은데요. 화가 난 민원인에게 제 형법 제284조 협박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큰 막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당장에 또 막 칼이 막 도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의문입니다. 그건 현장에 계신 승진 기자님 어떻게? 뭐 사실 이 매뉴얼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을 때 뭐 선생님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일반 민원의 대부분은 이성적인 분들이라서 차분해지세요. 조금 시간을 두면서. 근데 악성 민원인 분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악성 민원인 분들은 선생님 녹음하겠습니다 하면 전화 끊고 바로 찾아옵니다. 이게 악성 민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위험물 같은 거 소지하고 있는 악성 민원 앞에서 자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이 말 하기도 전에 이미 폭행 당할 거 당하고 다 상황이 종료예요. 사실 이 매뉴얼 자체가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뭐 법상으로도 봐도 민원처리법을 보면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결국에 지자체 장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만으로는 이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업무 자체가 공무잖아요. 그 공무원의 업무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공무원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니까 결국 이게 이제 몰리고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벌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속이 많이 상한데요. 이렇게 법과 제도가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피해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알려주고 옆에만 서 있어만 줘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너무 아쉽고 민원인에 대한 그런 안정감정보다도 오히려 그런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감정이 더 컸어요. 악성민원 근본대책 안전요원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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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